자, 그럼 아산 관련 구슬 자료 수집 사업, 오늘은 송형진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슬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년월일과 고향에 대해서 좀. 1943년 10월 2일. 예. 원래 낙기는 강원도 이북이죠. 예. 이북에서 탄생을 했고 1948년쯤 47년인가 48년쯤 그때가 그 38선이 점점 이제 공고화돼 가지고 예. 이남 이북 왕래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거의 마지막으로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1947년 8년 그때쯤입니다. 그럼 강원도 구체적인 지명은 어디죠? 회양군 강원도 회양군 내근강면 내근강면 말휠이 되는 곳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가족 관계 있잖아요. 가족? 예. 자녀들 말고. 예. 신상도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몇 남 몇녀 정도는 아니 뭐 나는 혼자예요. 아 예. 그러면 주로 학창 시절 초중 고등학교는 어디 있었어요? 서울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죠. 피난 생활은 물론 이제 예. 피난 뭐 여기저기서 좀 다녔고 결국은 국민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졸업은 전부 서울서 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혹시 뭐 지금 뭐 특별히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요? 예. 지금 그래도 건설개통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곽의 스페셜 어드바이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졸업 후 처음 직장을 가진 곳이 어디죠? 1968년도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6년도인가 7년도에 아마 고속도로가 시작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건설 종사자들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 모집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도 69년도 공식 졸업인데 68년도에 사전 근무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현대건설의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대건설의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이제 합격이 돼서 68년 10월인가 9월부터 사전 근무를 하기 시작해갖고 경부고속도로에서 근무하고 뭐 몇 군데 현장을 쭉 다녔죠. 예. 네. 그러면 그때 그 68년도 현대 갔을 때 뭐 이게 어떤 부서로 갔죠? 어떤 부서로? 토목. 토목으로. 아까 그 오디오가 안 들어가는. 미안해. 너무 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나 싫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디오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니까 현대건설은 이제 난 들어가자마자 현장 생활을 했고요. 예. 경부고속도로 뭐 서양강댐 뭐 이런 몇 가지 현장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도 다니고 본사도 다니고 왔다 갔다 이제 보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도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70년대 초쯤인가 69년도 말인가 현대중공 그 초창기 지금 저 울산의 현대중공 그때 울산 조선소죠. 그 미포만에 맨 처음에 측량 팀으로 내가 선발이 돼가지고 측량에서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설계 팀에 관여해가지고 조선소 설계 쭉 관여했었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현대건설 입사했을 때 그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초창기. 그때는 지금 저기 저 광학내거리에 6층인가 8층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글쎄 분위기가 뭐 항상 바쁘고 정신없죠. 건설회사라는 게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달라서 겨울이면 그 토목 현장은 클로즈업잖아요. 그 클로즈업은 본사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시 봄에 파견할 때까지 본사에 대기를 하는데 나는 현장에 있다가 파견하고 본사 복귀를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나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때는 뭐 요새가 달라가지고 거의 24시간 움직이니까 뭐 항상 바쁘죠. 예.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럼 혹시 그 회사 입사할 때 뭐 스스로 어떤 목표라는 꿈 같은 건 있었습니까? 아, 그거에 이제 그 공과대학을 나가고 건설을 이제 종사했으니까 내가 공부한 걸 갖다 꿈을 피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서 예. 내가 배운 걸 크게 연마하고 그런 게 꿈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현대건설이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험을 보고선 입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입사할 때 아까 공채로 가셨다 했는데 보통 현대건설 초창기에는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었다 아닙니까? 특채도 물론 있었죠. 예. 그때 공채의 분위기는 경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공채 분위기요? 예, 예. 글쎄 그 분위기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 이후에 그 공채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현대그룹의 사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동기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공채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다고 보고 특채는 이제 뭐 여기저기 관공서라든지 타기업에서 픽업을 하는 경우 지금 우리는 시험을 봐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그 공채가 69년도 공채니까 예. 69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아. 굉장히 그 나름대로 거기 사장이 하나 한 4-5명 나왔나 우리 그룹에 현대그룹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선배라든지 후배들도 그 69년도 입사 모임에 대한 어떤 위경심 같은 걸 입고 있었죠. 그러면 공채 시험을 치게 합격하면 일단 면접이라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닌가요? 면접 같은 건. 그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면접에- 봤겠죠. 근데 이점하고 세다. 하도 오래돼갖고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50년도 넘었는데. 네. 혹시 그럼 이제 이 공채로 들어가셔가지고 창업자를 처음 만났는데 언제쯤 처음 그때 처음 만나는 거죠, 뭐.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부서 배치하고 그러면 정주영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모르고 예.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교 다니는 공과대학생들이 뭐 그 회사의 창업주가 누구고 이런 걸 신경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때만 해도 우선 잡을 얻는 것이 상당히 큰 영광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뭐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없죠. 내가 잡을 얻는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현대건설의 또 우리나라 건설사의 비중은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일단 들어가고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그 비중이 있는 회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는 큰 회사들을 많이 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죠. 그때 컸던 회사가 내 기억에 삼부토원, 예. 동화는 아닐 거예요. 저 누구더라 이용 그 극동건설, 삼부토건, 극동건설 이런 데가 상당히 아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조선소를 하면서 고속도로하고 조선소를 하면서 소양강댐 점검하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 그 네임밸류가 커졌죠. 예. 그러면 가서 처음으로 이제 간 곳은 경부고속도로. 네. 예. 그럼 주로 어느 구간에서 근무를? 나는 옥천 구간. 옥천군 가장 힘든데. 아니 오산 천안. 오산 천안. 지금 가다 보면 그 경부속도로 많이 다니실 텐데 쭉 가다 보면 그 좌측에 티센크룹 그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엘리베이터를 낙하 시험하는 그 타워인데 그 바로 밑이 우리가 있던 현장이에요. 거기가 입장이거든, 거기가. 예. 입장. 그 입장은 오산 천안인가? 오산서 천안가는 그 구간을 고속도로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사무실이 입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입장에 근무했습니다. 아, 예. 그럼 그 구간에서 좀 힘든 그 일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힘든 건 다 힘들죠. 고속도로라는 게 왜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 기술 서포팅도 좋고, 장비도 좋고, 인력도 굉장히 하이 레벨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데다 특히 공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날이 추우면은 사실 토목공사는 상당 부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는 특히나 그 컴팩션 다진 공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날이 좀 춥거나 그러면 다진 공사라든지 기후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기의 성과를 받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그런 걸 조금 약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구간마다 다 다르지만은 경부고속도로 이 군수장께 생각 경부 가장 큰 난코스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 이후에 어디로 갔었냐면 옥천. 예. 옥천공구를 갔었는데 옥천공구가 지금 바로 옥천인데 그 뒤에 그 금강유원지가 있어요. 예. 금강유원지 뒤에 당제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예. 당제터널 거기가 제일 다른 공사예요. 터널 공사. 왜 그러냐면은 터널이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전공은 모르셨어요. 저는 국문학입니다. 오케이. 네. 이 터널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터널 보링 마신이 있고 자동으로 뚫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전부 발파를 해야 되는데 발파를 하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유화하려면은 이게 상향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물이 저절로 거꾸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하향으로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지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낙반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난공사고 그 따라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경부고속도로 위령탑이 옥천 거기 금강유원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기쁠심자에 내천장과 심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심천 마을. 심천. 심천. 예. 알고 계신지 몰라도 심천. 거기가 이제 그 바로 옆으로 그 당제 터널이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는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50cc짜리. 예. 그 좀 높은 사람은 90 주고 우리는 50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사이트 서베이를 하려고 다니면은 그 심천에 있는 심천 국민학교 학생이 난생 처음 오토바이를 봤다고 공부하다가 다 튀어나왔어요.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봐도 땅바닥에 두 바퀴로 돌아가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오집니다. 그 심천이. 그러니까 옥천, 심천, 그 다음에 영동인가? 영동, 황간 이렇게 내려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힘든 구간이었다. 거기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럼 군수님께서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좀 평가한다 그러면 건설 입장에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평가한다 그러면 어떤 면을 얘기하신지 몰라도 상업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모든 것이 사통팔달 뚫려야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예. 물류도 심플해지니까 그 경제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유발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경부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좌우 한 40리, 한 2, 30리, 한 10몇 킬로 이상 되는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의식차라든지 생활수준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막 내려가면서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문화를 갖다가 전파시키면서 물론 나쁜 점도 많이 오염시켰겠지만서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어떤 문화 수준을 평준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상업적인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물류를 좀 더 아주 소통을 잘 시킴으로써 경제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자들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그동안 해도 잘 몰랐는데 새로운 장비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런 등등의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양강 댐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소양댐도 이제 네, 초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다고 그죠? 맨 처음에. 그럼 그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그 계기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그 주세요. 깊은 건 나는 그때 쫄병이니까 네. 높은 사람들이나 알 거고
나는 그냥 내가 경험했던 실무적인 그정도밖에 모르겠는데, 댐이 되는 게 그게 계곡을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담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게 사력댐이에요. 원래는 콘크리트 댐으로 하려다가, 정경영 회장이 그 주변에 있는 물짝, 자갈, 모래, 진흙, 이거를 이용해서 심플한 그 코스트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사력댐을 하자. 락필드 댐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자고 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사력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댐을 이렇게 막으면은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아래, 그러니까 원래 지반과 새로이 흙을 갖다 덮은 그 틈새, 거기에 CPG 라인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세한 유선이죠. 물선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이 댐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지 밀착시키는 것이 1차적인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원지반이 깨끗하게 되고, 원지반에 약간이라도 그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오래되면 글로 라인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십 명이 앉아갖고 그걸 닦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 바닥을 뭐 새까맣게 앉아갖고 닦아내요. 그냥 이거보다 더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제 그런 거 할 때 가장 내 기억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계곡이니까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천전리, 오음리 그렇거든. 천전리, 오음리 그런데 그 다들 양구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그 강 라인에 타고 내려오면 이제 계곡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무지하게 추워요. 그 우리는 이제 하게 되면은 차를 이제 조그만 윌리스 집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가 있으면 차가 막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흔들렸다고. 그렇게 기후가 험한데서 요새는 여러분들도 뭐 토파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우린 그때 그런 거 못 입었거든요. 아주 추웠어요. 추우면서 고생 무지하겠습니다. 동상도 많이 입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러고 나는 거기서 또 어디를 딴 데를 발령 받아서 그 이후 얘기는 난 몰라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공사 중에 우리 굳이 근무할 때 창업자가 한번 보고 거기나 뭐 이렇게 우린 쫄병이니까 잘 못 보고 저분이 오셨다 그러는 건 알지만 가까이는 못 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울산 조순소 그 미포 거기 공사 거기는 주로 어떤 공사를 하셨습니까? 저요. 조순소 갔습니다. 조선소한테 어떤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맨 처음에 온 거는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측량을 했고 미포만 전화만 일산만 이렇게 측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를 이제 관여했는데 나는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기보다도 난 대관 업무라든지 또 뭐 이런 걸 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는데